나봐. 왜? 모르겠어. 이거 남자들이 돈 주고 사는 것 같은데? 얼마 전 비하인드 제작진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젊은 여성이 입던 속옷을 팔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 찾아보니 20대 한 여성이 정말 자신이 입던 속옷을 팔고 있었다. 사진까지 당당하게 올려놓은 채로 말이다. 입던 속옷, 그러니까 중고 속옷을 파는 여성들은 엄청나게 많았다. 거래는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말 속옷을 팔긴 파는 걸까? 혹시 사기는 아닐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진짜 속옷 파는 거 맞나요? 네, 팔고 있어요. 양말은 10,000원, 스타킹은 30,000원, 팬티는 30,000원에서 50,000원, 브레이저는 30,000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혹시 이거 사기 아닌가요? 당연히 사기 아니죠. 거래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귀로 듣고 나서도 믿을 수 없는 제작진. 돈 떼어 먹힐 각오하고 구매자로 위장, 직접 중고 속옷을 사보기로 했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판매자들의 연락이 밀려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착용 일수에 따라 속옷값이 다 달랐다. 3일 입은 건 3만 원, 5일 입은 건 5만 원. 이걸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 이 가격을 누가 정해요, 근데? 딱히 누가 정한 건 아닌데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서로 적정한 선에서 가격 맞춘 거죠 뭐. 일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편의에 따라서 가격 오르는 건 당연하죠. 오래 입은 만큼 치치가 더 오래 남아있지 않나? 처음 사보시나 봐요. 채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단다. 어떤 여성은 친절히 사진까지 보내왔다. 팬티, 브레이지어, 슬립 다 팔고 나면 뭘 입으려는 건지. 속옷이란 속옷은 몽땅 파는 것 같았다. 야시시한 속옷도 참 많았다. 어쨌든 제작진 속옷을 고른 다음 구입을 시도했다. 이튿날 제작진 앞으로 택배가 도착했다. 진짜 왔어, 진짜 왔어. 감사합니다. 진짜 속옷이 왔을까? 괜히 돈만 떼이는 건 아닌지. 그런데 진짜 왔어. 야, 이거 봐. 속옷은 비닐팩에 밀봉돼 왔다. 이게 뭐 김치도 아니고 채취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판매자의 배려인 걸까? 와, 아무튼 이게 다 입던 속옷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그 후로 또 판매자들의 연락은 쇄도했다. 그중 자신을 37세 돌아온 싱글이라고 밝힌 여성은 심지어 소변까지 팔겠다고 나섰다. 뭐 이런 생수병에 이렇게 담아서 판다는 건가? 이게 뭐하는 짓인지 더럽게 시리. 아유. 너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미치지 않고서야. 도대체 이걸 왜 파는 걸까? 직접 판매자들을 만나 묻고 싶었지만 그녀들은 극구 만남을 거부했다. 그러던 중 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왔다. 야, 문자 왔어. 직접 만나 거래할 것을 수락한 판매자.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문자 받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19이요. 충격이었다. 그녀는 19세 미성년자였다. 뭐 어떤 거 팔아요? 이거는 그냥 실정도 있고 네. 뭐 속옷 색상은 검은색이 팬티가 팬티고 이런 거 많이 팔아봤어요? 몇번 있어요. 저는 택배로 했을 때도 있고요. 네. 직접 했을 때도 있어요. 얼마에 파세요? 오로 하시는 거 어떤가요? 아래 팬티만 5로요? 아니요, 위에도 같이. 아, 다 같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기시는 거 괜찮으세요? 너무나도 당돌한 그녀. 속옷 거래에 있어선 베테랑 같아 보였다.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제작진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가보았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로 2시간 경과 한 여고생이 등장했다. 몇 살 같아 보여요? 나이 들어 보여요? 고3 맞으세요? 아니, 저 사실 고등학교 좋아해요. 저 17이에요. 진짜로요? 네. 17 여고생이 나이까지 속여가며 속옷을 파는 이유는 뭘까? 속옷을 만약에 파는 거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여름 때부터 6월달? 속옷 거의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아, 원가가?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5만 원에. 5만 원에? 아직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면은 병이 나요, 진짜. 그렇다. 그녀가 입던 속옷을 파는 이유는 오로지 돈이었다. 솔직히 속옷은
속옷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저는 별로 나이대는 거의 아저씨 40대나 아니면 20대 거의 애 아빠가 기혼이 정말 처자식도 있는데 참.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네. 왜 여성분들이 입던 속옷을 사고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놀라운 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이해 안 되는 건 제작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누가 왜 입던 속옷을 사는 걸까? 이번엔 담당 작가가 판매자로 위장, 구매자와 만남을 시도해봤다. 이거 올리신 거예요? 별짓을 다 해. 짜증나. 별짓을 다한 효과가 있는 걸까? 쪽지였어. 이미 입고 와서 주는 건 1만 원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자와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저 속옷 사신다는 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예. 강한 거 좋아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떤 상태를 원하시는데요? 빨간색 망사에 애기 좀 묻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세요? 현미하세요? 아니요. 다른 뭐 채취점만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변태다 변태. 직접 만나 거래할 것을 약속한 제작진. 일단 구매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겁먹은 작가 대신 담당 PD가 접근을 시도했다. 혹시 속옷 사러 오신 분 맞나요? 보세요. 제작진이 신분을 밝히자 구매자는 대화를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잠깐의 인터뷰를 허락했다. 그 팬티를 왜 사시려고 했어요? 이런 거 좋아하는 거는 그냥 내가 성생활 좋아하는 거 일부분일 뿐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제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주문하실 때 보니까 강한 걸 요구하셨는데 저는 좀 더 강한 거를 원하고 거기에 좀 더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죠. 그냥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알 수 없이 더 흥분되고. 여성의 속옷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남자. 이런 취향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패티시. 물건이나 신체 부위에서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 이 팔을 감싼 실크 장갑의 데코레이션 너무 뷰티풀해요. 이런 게 패티시인가? 이미 온라인에서는 패티시 취향의 모임이 활성화돼 있었다. 속옷은 물론 손, 발 등 신체 부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상외로 많았다. 패티시는 성적 취향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다. 패티시용품을 꾸몄나요? 이게 잘 나가나요? 잘 나가나요? 사는 사람들 많아. 남자 여자 같이요? 같이 와서 그러니까 어디 사요? 물론 성인용품 판매점에서도 여성 속옷은 있었다. 이것도 성인용품인 것이다. 패티고 보통 뭐 건물 스타킹 이런 게좀 입은 패티시 이런 거 취향이 많고 사람들 오면은 뭐 어떤 거 사면 패티시? 주로 이 전신? 패티시 중에 왕이다. 그게 모르는가 봐 잘. 잘 몰라서. 제작진 왕무시를 당하면서도 직접 패티시 용품을 구입해봤다. 스타킹 종류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중에 요 망사, 요게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란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적 만족감을 준다는 걸까? 제작진 수소문 끝에 패티시 취향의 한 남성을 만나볼 수 있었다. 20여 년 전부터 여성의 스타킹에 집착하게 됐다는 그는 자신의 취향을 솔직하게 밝혔다.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집착이죠. 어떤 여성의 신체나 그 여성의 소지품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죠. 남자한테 이런 질문 하잖아요. 뭐 여자를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고.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가장 먼저 보죠. 내가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여성의 스타킹을 신은 다리를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그는 겉보기엔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일 뿐이었다. 대부분 남성들 생각 뭐 저도 솔직히 뭐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이렇게 잘 빠지면은 네. 자기 느끼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만지고 싶다. 또 저 사람이 신고 있는 스타킹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걸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좀 집착이죠, 그게. 스스로도 집착이라 부르는 패티시. 이런 취향은 비단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공유되고 있었다. 속칭 이미지 클럽으로 통하는 패티시 클럽이 바로 그곳이다.
여성 접대부가 신을 스타킹을 직접 선택. 연인 모드니 치안 모드니 심지어 의사와 환자 관계까지 별의별 상황을 설정해 즐기는 아주 민망한 서비스를 제공한단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A 모드랑 그 스토리 모드가 있잖아요. 뭐 A 모드나 스토리 모드라고 해가지고 뭐 따로 딱히 구분져가지고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스토리 모드는 이제 상황 같은 거 이제 하실 수 있으신 거고요. 네. 굳이 뭐 여기 있는 거 해주셔도 되시고, 네. 아니면 회원님께서 정하셔서 오셔도 되시고요. 제작진 직접 찾아가 봤다. 근데 신기하게도 업소명은 발 관리였다. 어쨌든 들어가 봤다. 클럽은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클럽 매니저라고 밝힌 한 남성은 제작진을 방으로 안내했다. 쭉 둘러보니 침대며 소파며 작은 방 안에 있을 건 다 있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짧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들어왔다. 여기는 우리 손님 대부분이고요. 얼굴 예쁜 여자보다 다리 예쁜 여자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여자와 막 스킬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 자체를 즐기고. 상황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나 스타킹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뭐 지하철 모드, 아니면 뭐 피아노 모드, 아니면 이렇게 몰래 훔쳐보기 모드, 뭐 아니면 양호실 모드, 뭐 기타 등등에서 말하는 상황극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취향이라 한들 쉽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패티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다. 패티시? 예. 패티시가 뭐예요? 그냥 그거 쳐다보는 건 본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 막 집착하는 건 변태라고 생각해요. 스타킹 같은 거 신으면 아무래도 좀 섹시해 보여. 저희 뒤에도 있네요. 좀 섹시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그 사람만의 성적 취향이니까 그냥 뭐라고 안 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의 취향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인 걸까? 일시적인 어떤 과정으로서 존중할 수 있어요. 성인이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거기에만 집착하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택할 경우에는 그때는 질병으로 보죠. 이런 성향이 생기면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일단 그 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거하고 이제 거리가 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구두라든지 이런 어떤 여성의 팬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꼭 성행위를 할 때 그 여성이 꼭 그런 것을 착용하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그 여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어떤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 자체에 너무 고착되게 되면은 그 자체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어요. 과유, 불급, 지나치면 모자르니만 못하다. 그렇다. 적당한 패티시는 하나의 취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도를 넘어선 행동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